네, 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방송을 생애 첫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떨리시죠? 네, 좀 많이 떨립니다. 네. 이재선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내년 최고의 키워드가 MZ세대라는 걸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MZ세대가 특별히 구매력이 이전 세대를 뛰어넘는다고 했는데 이런 구매력이 어디에 집중될까요? 네, 일단 왜 제가 MZ세대를 키워드로 꼽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내년 같은 경우에 증시가 다소 조금 상단이 제한되는 흐름이라면은 저는 테마형 장세는 이제 계속해서 조금 키워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MZ세대가 이제 증시 키워드에 영향력을 행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MZ세대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일단 올해를 기점으로 MZ세대들이 다 성인이 되는 시점이고요. 2035년께에 가서는 사실 뭐 기존 기성세대들 보다 인구수가 더 월등히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소비력은 점차 확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그렇다면은 소비 행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았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리셀테크입니다. 다들 신문기사에서 한 번씩은 조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단어인데요. 리셀테크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고부가 가치 고부가 가치 물건에 이제 투자를 해서 차익 거래를 실현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키우는 그런 테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리셀 테크로는 크게는 이제 명품 브랜드의 테크를 하는 투자 행태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스니커즈 테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트 테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시장을 꼽을 수가 없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올해도 이제 키워드로 계속해서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에도 메타버스 키워드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조금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MZ 세대들이 왜 메타버스 시장을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주목을 하냐라고 봤을 때 그 P2E 최근에 또 뜨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죠. 이제 게임 산업에서 이제 이익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세계 공간을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뭐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MZ 세대들도 어떤 소비를 할 때는 이제 대면하는 소비보다는 비대면, 언택트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쇼핑 시장도 그쪽으로 많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블루오션 시장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MZ 세대들의 소비 행태를 조금 반영하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스니커즈 테크, 아트 테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NFT가 먹히는 이유가 희소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기성세대도 동의를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 부분과 더불어서 NFT가 내년 시장도 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는 주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사실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머리로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아마 조금 소비 행태 내지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NFT 시장이 뜨냐라고 먼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뭐 사실 NFT 시장이 뜨는 요인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MZ 세대들의 소비 행태와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리셀테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새로운 소비 행태, 그 투자 행태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이 재테크가 계속해서 부상이 된다면은 이제 가품 유통에 관한 이제 부작용이 없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고부가 가치 산업, 고부가 가치 아이템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진짜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온라인상의 디지털 정품 인증서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가 하나가 필요가 한데요. NFT가 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 간단한 정의를 말씀드리자면요.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NFT 같은 경우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이게 그 아이템마다 이제 개개인 아이템의 토큰 형식의 일정한 고유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진품이다라는 거를 인증을 하는 디지털 정품 인증서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로 조금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NFT 시장이 커지고 있냐라는 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NFT 시장 매우 커지고 있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분기를 기점으로요. 지금 3분기, 최근 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 NFT 볼륨 자체가 한 8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PQ 모두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P 같은 경우는 NFT가 아무래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요.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NFT의 시장 그 P의 성장도 동반 관찰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 뭐 비트코인과 상대적으로 조금 비교를 하자면은 거의 한 4배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요. NFT의 P가 관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Q가 지금 뭐 정체냐 그것도 아닙니다. Q 같은 경우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분기를 기점으로 전년 동기 대비랑 조금 비교를 하자면요. NFT 거래량 자체도 뭐 아트 시장이라든지 컬렉터블 시장 내에서 거의 한 20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FT 시장은 이제 막 커지는 초기 단계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NFT가 초기 시장이다라는 최근의 관심도가 매우 뜨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얘기 좀 해볼까요? MZ세대가 메타버스로 빠르게 유입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공교롭게 오늘 정부에서 메타버스 TF팀이 또 발족이 됐고요. 그만큼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일반 참가자들이 이 메타버스가 도대체 수익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퀘스천이 좀 있어요. 한번 설명을 좀 주시죠. 네, 뭐 실제로 뭐 메타버스 얘기를 하지만 뭐 사실 감이 잡히지 않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요. 근데 이게 실제로 MZ 세대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시장이 실제로 돈이 되는 수익 구조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메타버스 수익 구조를 간단하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한 3단계로 조금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이 증가를 하면서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메타버스 게임 안에서요. 실제로 유저들이 이제 본인의 아이템을 주고 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P2E, 플레이 투 원 시장이 초기 단계에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이제 스테이지 2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아무래도 많은 유저를 확보한 게임들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게임을 활용해서 걔네들의 또 마케팅을 거기 내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기업들의 마케팅은 지금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상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자면요. 미국 내 이제 3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중 하나인 로블록스 같은 경우를 조금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굿즈 같은 경우가 로블록스 내에서 이제 그 커뮤니티 하나를 이제 그 임대를 받아서요. 그 내에서 본인들의 그 아이템을 마케팅을 하고요. 실제로도 디지털 전용 가방을 한 500만 원대에서 거래를 하는 등 구매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실제 실물 세계와 조금 연동이 되는 그런 단계 스테이지 3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약간 K-팝이랑 조금 연관성이 깊습니다. 콘서트가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 최초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조금 사례가 이제 올해 들어서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그 힙합퍼 그 트래비스 스캇이 지난 6월 달에 이것도 이제 미국 내 대표적인
버스 플랫폼 게임인데 그 포트나이트 안에서 실제로 최초로 공연을 개최를 했습니다. 동시 접속자만 한 1,300만 명에 이르면서 오프라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게임 유저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이를 통해서 트래비스 스캇은 인지도뿐만 아니고 많은 수익 구조를 창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서 K-팝 시장 내에서도 그 메타버스 게임들과 내지는 플랫폼들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내년에 조금 유망 산업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사실 MZ세대 소비하면은 굉장히 특징이 뚜렷합니다. 오픈런,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선다든지 아니면은 크림 같은 앱을 통해서 리셀을 한다든지 이렇게 뚜렷한 소비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셀테크의 조금 연장선인데요.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자면 리셀테크는 크게 MZ세대들이 세 가지 분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명품 브랜드에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프라인 내에서도 명품 매장에서 줄이 길게 서 있는 행태를 조금 최근에 많이 접하셨을 텐데 MZ세대들이 실제로도 명품 브랜드 일명 샤테크라든지 롤테크에 투자하는 행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백화점 3사의 매출 증가율을 보자면은 코비드19 이후에는 모든 분야가 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유독 명품 브랜드만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니커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차별적으로 스니커즈에 모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한정판 제품,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차익 거래를 실현할 수 있는 제품에 투자를 하면서 사실 크림이라든지 지금 네이버가 운영하는 일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트테크 시장이고요. 아트 플랫폼도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액 투자가 지금 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MZ세대들이 부담 없이 투자를 많이 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를 또 방송국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